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8년 5개월 만에 취소됐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회죠. 그러면 이제 매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막 2주 만에 계약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경매는 싸게 받아서 싸게 내놓으니까 싸게 내놓는 건 먼저 다 계약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수도권 아파트 경매 폭증한다. 기사가 1주, 2주마다 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아파트가 저 중에 있나? 지금 해야지. 예전에는 아파트 경쟁 너무 심하다 했는데 이제는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는 하는 사람들은 주춤주춤하고, 왜냐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줄어드는 느낌인데 물건은 막 쏟아지니까 경쟁이 이제 쫙 분산이 되는 거예요. 10명 들어갈 거 뭐 5명 들어오고, 실제로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단독 낙찰도 받으셨고. 아파트를 단독 낙찰 받는 건 진짜 흔하진 않은데 불안하실 것 같아. 연락 왔죠. 그러니까 단독 낙찰이라는 건 항상 불안감을 줍니다. 왜 안 들어왔지? 걱정하는데 이제 제가 안심시켜드렸죠. 너무 잘하셨고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흘러갈 뻔했다, 수강생님이 잘 잡으셨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조사한 가격에서 많이 싸게 쓰셨거든요. 근데 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니까 본인도 이제 어버버 하시는 거죠. 일단 기사를 봐도 지금 23년 아파트 경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진행 건수가 지금 23년 1월에 수도권 아파트가 470건이었는데 11월에 몇 건인 줄 아세요? 1100건입니다. 거의 2.5배 이상 늘었죠. 11월에. 물건이 많아지니까 낙찰 건수도 늘긴 하겠죠. 낙찰률이 올라간다고 경쟁이 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셔야 돼.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빼면은 나머지는 낙찰이 안 됐다는 거잖아. 절대 숫자 자체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에 낙찰 안 된 게 몇 개냐면 700개예요. 퍼센트는 늘었지만 건수 자체로는 숫자는 늘었다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8년 5개월 만에 최다 규모로 취소됐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경매로 던지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경제 침체, 고금리, 매매 시장 위축, 집도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면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싸게 못 내놔요, 이런 분들은. 근데 우리는 경매로 사니까 그게 아니죠. 연끌족들이 늘면서 경매 물건도 늘고 있다. 전해지는 메시지가 물건은 많아지고 있고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회죠. 아파트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건 입찰하는 게 사실 부담입니다. 쉽지 않아요. 단독 낙찰을 사실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핵심부 말고 약간 외곽은, 경기 인천 외곽은 진짜 단독 낙찰이 좀 덜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매를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인 게, 우리 수강생이 막 단독으로 받고 그러면 이제 매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강생이 한 달 만에 계약하고 막 2주 만에 계약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경매는 싸게 받아서 싸게 내놓으니까 싸게 내놓는 건 먼저 다 계약이 돼요. 자, 단독 낙찰 받은 거는 이제 수도권의 이제 남양주시 아파트, 저희가 낙찰 사례를 이렇게 카페에 낙찰 받았어요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내동의 평내마을 평내 2차 대주파크빌이고요. 3억 9천짜리가 2억 7,8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이 2천만 원을 더 써서 3억 40만 원에 받았습니다. 시세는 얼마냐? 3억 5천이에요. 그리고 전세 시세가 3억 2천입니다.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단지예요. 근데 낙찰을 3억에 받았고요. 전세가 지금 2층이 실거래가 3억 2천에 이미 있었어요. 이게 11월입니다. 지난달. 우리 것도 2층이에요, 물건이. 3억에 받았고 2층이 전세 실거래가 3억 2천에 있었고, 매매 실거래는 2층 기준으로 3억 5천, 고층은 3억 8천, 7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층은 한 3억 5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10% 먹기도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럼 매매 차익이 세전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5천만 원을 싸게 샀죠. 16%, 17%를 싸게 산 거예요. 총액 대비해서. 정말 잘 받았죠. 무조건 깡패인 게 전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습니다. 평내우평역 주변이어가지고 나름대로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도 버스 한 번에 타면 한 번에 가고요. 이쪽이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네. 남양주 신촌초등학교가 초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예전 같으면은 적어도 6명, 7명은 들어와야 되는 물건인데 우리 수강생 한 분만 들어왔잖아요. 이게 되더라고요.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걸어 흘러가는 물건이 생깁니다. 입찰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굳이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억대 물건이니까 뭐 아파트 치고는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대출이 뭐 80%는 나올 겁니다. 75% 받았으니까. 단타매도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욕심이 날 거야. 아, 최저가 쓸 걸, 이 생각이 들 텐데. 이분 안 들어왔으면 그냥 유찰이 한 번 더 되는 거였어요. 49% 되는 거였습니다. 2억부터 이제 경매 시작이 되는 거였죠. 잘 받으셨어요, 이거는. 전용 8사제곱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 아파트니까 아마 거래도 잘 될 거예요. 전형적인 이제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지금 매물은 제일 싼 게 3억 5천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신축급 아파트, 좀 가격대가 있는 아파트를 두 채를 한꺼번에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가격을 좀 너무 적극적으로 써서 손해보고 팔거나 또이또이만 돼도 너무 자기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돈을 결국 버셨습니다. 매도 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였거든요. 한강 센트럴 자이 신축급 아파트야. 21층짜리 물건을 받았고 1억 1,500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매매 시세는 1억 4천만 원. 4억 1,500에 받았으면 돈 번 거 아니냐? 아니죠. 대출이자 그리고 취득세 뭐 이런 거를 계산하면 얼추 한 4억 3천까지 올라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매도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이자가 한 달에 이 물건으로만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길어지면 6개월만 지나도 이제 본전이에요. 거기서부터 빨리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부천 상동역에 있는 아파트를 또 한 채 받은 거예요. 6억에. 요거의 시세는 6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7천만 원 차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6억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 200만 원의 대출이자가 매달 나와요. 대출 받고 나서 바로 매도가 되는 게 아니죠. 한두 달 정도는 공실 기간, 매물 집 보러 오는 기간, 계약서를 써도 한두 달 정도는 또 여유분이 있죠. 잔금 납부까지. 이분은 총 이 두 개 물건으로 대출이자만 350만 원이었어요. 뭐 물론 싸게 사기는 했습니다만은 각종 비용 이걸 따지고 보니까 바로 팔리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남는데, 대출이자가 350만 원씩 매달 나오니까 두 달만 지나도 700만 원, 세 달 지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포지션을 잡았고, 다행히 명도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한 달 반 만에 둘 다 명도를 하셨어요. 엄마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명도 진행을 잘했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방금 봤던 부천 아파트는 계약을 했다. 6억 3,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잔금은 2월에. 그리고 김포 아파트는 이제 명도 도배 끝나고 4억 6천에 내놨는데 4억 5천에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4억 5천 5백에. 아마 이거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단순 세전 매도 차익을 계산을 해보면 합치면 이제 7천만 원인데, 대출 이자 기간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는 이제 싸게 내놓으면 거래는 무조건 됩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취득세, 법무사비, 대출이자 이 세 개가 제일 크고요. 나중에 팔 때 소득세 부분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합니다. 본인도 둘 중에 하나만 돼야지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개 다 된 거고, 결론적으로 돈을 버셨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 뭐 1, 2억짜리 물건도 무서운데 10억치를 받았으니 하루에 대출이 또 안 나올까봐 걱정되고, 비용들이 막 몇 천만 원씩 쑥쑥 나가니까. 저희 이제 대출 상담사님도 계시고, 맞아요. 도마쌤이 명도도 같이 도와주시고 맞아. 하셔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이분 멘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밝으신 분인데 많이 어두워져서 오셨더라고. 왜 본업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위임을 좀 하셔라. 대출은 이제 대출 실장님, 명도 부분은 이제 도마쌤 이렇게 맡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인테리어도 이제 도마쌤한테 맡기고, 본인은 멘탈 회복하는 거, 본업, 매물 내놓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라라고 가이드를 드렸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대가 5억 이하인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좀 외곽에 있는 물건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